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231부터 24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231번째 포인트는 사용제입니다.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를 사용제라 한다. 일반적인 재화가 그 예이다. 경합성은 재화 소비를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즉 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특정 재화가 경합적이라고 하면 그 재화 소비를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한편 배제성은 개인이 재화를 소비하면 타인은 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재화가 배제적이라고 하면 그 재화를 타인이 사용할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없거나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제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일반적인 재화 전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 때 돈을 내야 하니까 경합성이 있고 여러분이 이 재화를 사서 가져가면 그 재화는 남이 살 수 없으니 배제성도 있죠. 232번째 포인트는 공유 자원입니다.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를 공유 자원이라 한다. 공해상의 물고기가 그 예이다. 아까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잠깐 언급되었던 공유자원입니다. 바닷속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는데 돈이 들지는 않으니 배제성은 없으나 한 어부가 1톤을 잡아가면 다른 어부들은 그만큼 잡아갈 수 없으니 경합성이 있습니다. 233번째 포인트는 요금제입니다.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를 요금제라 한다. 케이블 TV가 그 예이다. 요금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매달 요금을 내야 되죠? 이는 배제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넷플릭스 한 편 본다고 다른 넷플릭스 보던 사람이 접속이 튕기거나 그 작품을 볼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경합성인 것이죠. 다만 요금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물건은 누가 가져가면 재고가 비게 되지만 영화는 가져가서 어딘가에 업로드해도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34번째 포인트는 공공재입니다.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등이 그 얘기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나 공공의 재화를 공공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내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서도 자유로운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즉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없어야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에는 거의 항상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지 않고 누리는 인원의 문제죠. 한 마을에 5명의 사람이 사는데 넷은 치안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고 한 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넷만 돈을 내서 치안을 강화했어요. 그렇다고 같이 사는 치안 서비스에 반대한 한 명이 그 효과를 못 누리게 되진 않죠. 오히려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심지어 비경합적으로 누립니다. 이것이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235번째 포인트는 공공자원과 외부 불경제입니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인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이용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하고 이는 부정적인 외부성과 관련된다. 핵심은 공유지의 비극이 소비의 외부 불경제, 즉 부정적인 외부성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236번째 포인트는 공공재와 외부 경제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인 공공재가 무임승차 심리로 과소하게 생산되는 현상은 긍정적인 외부성과 연관된다. 역시 핵심은 공공재가 생산의 외부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으로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됩니다.
237번째 포인트는 사용자의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사용자의 시장 수요 곡선 하에서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한다. 핵심은 사용자의 경우 시장 수요 곡선 도출을 위해서는 수평합으로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합이란 식을 Q는의 형태로 바꾼 후 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Q는 P 플러스 1, Q는 P 플러스 2가 있다면 이를 수직합한 결과는 Q는 2P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238번째 포인트는 사용자의 적정 공급 조건입니다. 사용자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하기에 사용자의 적정 공급 조건은 MBA는 MBB는 MC 혹은 MRSAXY는 MRSABXY는 MRTXY이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바람직한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239번째 포인트는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되는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 하에서 소비자들은 동일한 양을 서로 다른 편익으로 소비한다. 동일한 양을 서로 다른 편익으로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편익이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편익의 값을 매긴 게 가격이니까요. 사용자와 정확히 반대죠. 공공재는 수직합으로 합합니다. 즉 P는 의 식으로 변형해서 더하는 것으로 예컨대 P는 Q 플러스 1과 P는 Q 플러스 2를 수직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은 P는 EQ 플러스 3이 됩니다. 240번째 포인트는 공공재의 적정 공급 조건입니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양을 서로 다른 편익으로 소비하기에 공공재의 적정 공급 조건은 MBA는 MBB는 MC 혹은 MRSAXY는 MRSBXY는 MRTXY이다. 이는 사용자의 적정 공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